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저자 김유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619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또 실사례에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대책의 주요 이제 큰 골격을 말씀드리자면 전매 기간,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강화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잔금 대출 비율이 좀 다운이 됐고요. 그동안은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자꾸 팔았어요. 팔으니까 그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고 붙어서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아서 실소유자가 당첨을 받아서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고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다면 내가 소득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새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작년 11월 3일에 37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619 대책에서 총 3개의 지역이 추가가 되었고요. 총 40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113 대책에서는 강남 4구만 되어졌어요. 강남 4구가 어디죠?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이렇게 4군데였는데요. 21개구가 추가가 되어서 서울 전 지역이 이제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새 아파트 분양을 당첨받지 않으면 입주하실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슬프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당첨받은 사람만 입주를 하세요.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1가구 1주택의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요. 기존과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규제 비율을 10%씩 강화를 했고요. LTV는 뭐냐면 집값이 5억일 때 기존에는 70%가 나왔어요. 70%면 얼마죠? 3억 5천. 그런데 지금은 60%만 됩니다. 그러면 5억에 60%면 3억. 과거보다 대출이 5천만 원이 덜 나오는 거죠. 그럼 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DTI가 60%에서 50%로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DTI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월급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50%,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월급이 400인데 400을 다 상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만 원. 자, 그럼 200만 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이자를 많이 내고요. 원금을 적게 낼수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요. 원리금 그 상환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30년 상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이 아주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자가 많게 되죠. 그러면서 200만 원 안에 한도에 들어가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난 빨리 상환하고 싶어. 3년 만에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원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200만 원 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대출 한도가. 여러분이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30년 상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30년 상환을 한다고 해서 꼭 30년 상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갚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1,000만 원 생겼다. 그럼 갚으시면 돼요. 그럼 돈이 쭉쭉쭉 줄어들고요. 더 재밌는 거는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그래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놓아서 다 빚을 갚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리가 앞으로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실 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택하시면 좋습니다. 왜? 금리가 올라도 나의 금리는 오르지 않아요. 내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잔금 대출. 기존에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잔금할 때는 새로운 신규 DTI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골자였고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3채에서 2채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무기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도 중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 대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보신다면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안전하도록 정부에서 힘을 쓰고 있어요. 자, 정책적으로 모기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을 금년 중에 차질 없이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2017년 동안 공급 계획이 약 44조 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이 LTV가 70%에서 60%로 줄었다고 했죠. 그리고 DTI가 60%에서 50%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종전과 그대로 이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디딤돌 대출 요건 1. 부동산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자, 생애 최초 구입자는요 7천만 원 이하. 여러분이 집을 처음 사신다면 7천만 원 이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연소득 6천이 안 된다. 요것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요것도 기존과 똑같이 LTV, DTI 그 비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집을 사실 때 우리 집의 세대주가 아이 아빠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인 이름으로 당첨이 됐다. 당첨이 요즘 이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요걸 잘 따져서 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을 보시면 DTI, LTV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규제가 없는 지역, 규제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 중에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이미 전매가 풀린 분양권.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해서 이미 전매가 풀린 분양권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그런 아파트들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 원리를 따져서 집이 좀 부족한 지역, 그런 지역은 이런 대책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포의 6억 원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는다면, 이런 예시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 마포구에서 6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기준 아파트 가격은 60%, 자, 6억에 60%, 3억 6천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DTI 기준으로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가 4억 3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5천만 원인데 그걸로 했을 때 연간 2,500을 갚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럴 경우 한도가 4억 3천이에요. 근데 4억 3천과 아까 LTV 3억 6천 중에 더 낮은 금액인 3억 6천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팩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입하는 집값이 한 6억 정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소득이 한 5억이다. 그럼 대출이 3억 6천이 문제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DTI 기준으로 30년 만기를 했을 때 4억 3천이 대출이 나온다고 했어요. 연봉 5천인 이분이. 그러면 6억이 아니라 7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이 나옵니다. 자, 7억의 60%는 76에 42, 4억 2천. 하지만 DTI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천이 한도기 때문에 4억 2천까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5억, 6억, 7억 요 정도의 집들은 이 LTV, DTI와 크게 상관없이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이런 가격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명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그래야 뭐 당첨도 어렵고 소유권 이전도 안 되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이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적격 어떻게 되면은 1순위가 되고 내가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으로 인해서 이 아까운 당첨권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1순위 청약 전략.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아파트 이제 분양 1순위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 보증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당첨을 받아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2순위 청약 시에 과거 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 거의 1순위에서 마감이 되겠죠? 자, 그리고 1순위 접수가 예전에는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외부 지역이 동시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당해 지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당해 지역이 아니면 거의 확률이 없겠죠. 청약 가점제는 40%의 비율을 유지해요. 청약 가점제가 뭐예요? 통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통장이 오래된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40%는 가점제로 하고 나머지 60%는 이제 추첨제로 하겠죠. 과거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죠. 당첨이 됐는데 뭐 안 샀을 수도 있어요. 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지금이야 이렇게 청약의 광풍이지만 우리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너도 나도 청약을 했는지 하지 않았죠.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당첨 이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 투유라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당첨된 적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과밀 억제권역에 8호제곱 이하는요 5년간 제한이 있어요. 내가 과거 5년 동안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이번에 당첨이 되면 무효예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8호제곱 초과는 3년 제한. 그러니까 3년 내로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 8호제곱 이하는 3년 제한, 8호제곱 초과는 1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시려면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그 분양 공고문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글씨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써 있어요. 1순위 자격이 뭐 5년 동안 당첨 내역이 없어야 되고 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청약 전략을 하셔서 꼭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